299쪽 피세요. 유리식 계산 파트 오답은 오늘 유리함수 숙제 나가고 우리 이거 같이 나누시면 하고 얘기한 대로 유리함수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 다 할 거야. 오늘 끝내는 게 목표고 끝내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 주간 테스트 대체로 만든 복습 프린트 그거 이제 나눠주고 풀다가 퇴근하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얘들아,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우리 유리식에서 선생님이 분류를 해준 것처럼 유리식이라는 게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유리식이 아니라 유리함수니까 당연히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부분은 당연히 분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유리식 계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제목이 그 유리식의 계산, 원래 분수식의 계산으로 해야 되는데 유리식의 계산이라고 했냐면 이 다항식,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분수식이 뭐였냐면 미지수가 어디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게 분수식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수함수의 기본 모양은 얘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우리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정비례 반비례에서 반비례 그래프로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 분수함수 오늘 배울 식의 가장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는 제일 기본 형태만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거를 변형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 개형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이런 형태로 그려지죠, 그렇죠? 선생님이 흰색으로 그린 거를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2라고 할게요. y는 x분의 2.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로 그려지는 이렇게 생기는 이제 분수함수는,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얘들아 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분자가? 잠깐만 보거든요. 잠깐만 우리 1학년 때 배운 내용 잠깐 얘기를 하면,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로 할까? 요런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렇죠? x 값이 2배, 3배, 4배로 커질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형태, 이걸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데, 봐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비례 관계는 이 변하는 수들을 곱했을 때 1 곱하기 12는 얼마죠? 12, 2 곱하기 6은 3 곱하기 4는 10이죠.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둘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곱하기 y는 12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함수에서는 x가 중요해, y가 중요해? y가 중요하니까 y는 x분의 12라는 형태로 함수식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이라는 요 숫자가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할게요. 이 점의 y좌표를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x1과 y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x1, y1이야. 한마디로 x값과 y값을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가 됐지, 그렇지? 그럼 다시 일로 가보자. 그럼 축에서 더 멀어진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2보다 여기 분자의 숫자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더 크게 그려질 거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게 반비례 그래프의 원리라고 중1 때 배웠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그려지는 형태.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커지면은 이렇게 돼서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4.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우선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A가 양수이면 우리 몇 사분면에서 그려진다고 했었죠? 1과 3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 왜냐면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흰색, 노란색의 상태로 막 이런 옮겨 다닐 거야, 막 이렇게. 그러면은 지나는 사분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1, 3을 지난다라고 이제 기억하지 말고요.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그려진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그러니까 사분면, 좌표평면이 사분면이잖아.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라고 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A가 음수면 반대겠죠. 왼쪽 위겠죠.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 y축과 얘들아 저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무한히 연장을 하면 언젠가 축과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절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절편은 반드시 x값 또는 y값에 0이 들어가야 돼. 맞죠? x절편은 y의 0. 근데 분수 형태에서 분모에 0 들어갈 수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 0 못 들어가. 분자는 0 아니야. 그 y값 0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x랑 y에 0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니까 축과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아. 절대로. 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올 거야. 이 x축과 y축 이렇게 만나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선.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앞으로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점근선. 이 반비례 함수가 아니군요. 유리 함수에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점점 근은 가까울 근이죠. 그렇죠? 우리 근딜, 원딜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서 때리는 애들 점점 가까워지는 선. 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 요게 이제 점근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x축과 y축은 점근선이 되고, 이제부터 x축, y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쓸 거야. x축은 가로선이죠.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x는이야, y는이야. y는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y는 0. 그럼 y축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식으로 표현하면 x는 0.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또는 문제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거랑 이거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시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게 바로 점근선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나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면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 x는 0, y는 0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이야? 0,0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이제 중1 때 배우지 않았던 영역으로 갑니다. 정의역과 치역이야. 얘들아, 이제 정의역은 x가 될 수 있는 그 원소들의 집합이 정의역이잖아, 그렇지? 이제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x의 모든 실수 다 넣을 수 있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별다른 표현이 없다면 정의역은 x는 0을 제외한 실수가 되는 거야.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알겠지? 별다른 표현이 있다라는 거는 몇 개의 정의역을 그냥 제시해주는 상황들 그런 게 아니라면 x가 0을 제외한 실수가 됩니다. 그럼 치역은 y가 0이 아닌 실수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될 거고요. 얘들아, 유리함수에서 그래프 못 그리면 문제 하나도 못 풀어. 알겠지?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전부야, 진짜로. 그래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 특징들 정리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 반비례 함수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새로운 용어 정도만 추가되는 거라서 그 당시에 잘 배웠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가장 많이 활용돼서 이제 중요한 거야. 네 번째는 뭐냐면은 대칭성이에요. 일단 지금 설명해주는 이 특징들은 다 평행이동하기 전 얘기거든. 평행이동을 하면은 다 달라져. 요 정근선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정근선이 달라지면은 정근선의 교점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의역도 달라질 거고 치역도 달라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제일 기본 형태로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 그래프에서 자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냥 숫자 대입해서 증명해 줄게.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정근선의 교점이야. 유리함수는 무조건 정근선의 교점에 대칭되게 그려져.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흰색 그래프만 봐봐. 흰색 그래프 여기서 지금 정근선의 교점은 원점이죠, 그렇죠? 그럼 이 흰색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그냥 선생님 숫자를 넣어서 증명을 해볼게. 1,1을 지나는 그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라고 할게. 여기가 1,2라고 하자. 얘들아, 원점 대칭하면은 x과 y 값에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y값 무대 마이너스 2니까 성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이 원점 대칭이 되어서 이 점이 이렇게 똑같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 점이 a, b라고 하면은 무조건 3, 4분면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좌표를 지난다라는 거야,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에 대칭이 된다. 두 번째,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야. 얘는. 그러면 요거 그냥 말로 할게. 숫자 넣어보는 거 그냥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봐봐. 얘들아 쓰는 거 있다. 쓰고. 얘들아 요렇게 그러지. 흰색만 봐, 흰색만. 요 y는 x라는 그래프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대칭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대칭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또 y는 마이너스 x는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빨간색 y는 마이너스 x에 얘와 얘 자체가 두 개가 대칭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대칭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평행이동을 하기 전 기준이거든. 그래서 정근선의 선생님이 여기서도 원점이라고 안 쓰고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썼잖아. 평행이동하면 이게 바뀌기 때문이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바뀔 거야, 평행이동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이 말을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라고 기억해야 돼.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평행이동을 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대칭성이라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에 자꾸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힌트를 줘. 문제에서 문제 풀이할 때 주는 소스들을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이거는 그냥 아까 그냥 말로만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메모를 책에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으니까 책이랑 이렇게 위아래로 비교하면서 혹시 책에 좀 미흡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추가해서 써놓고 뭐 책에 있는 건 거의 비슷해요 하면 안 써도 되고 판단해서 필기 좀 해놓읍시다. 프리미어만 해보니까 못 해먹겠니? 그렇지는 않니? 대답을 안 하려나? 다음 분기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그 상황을 나한테 자꾸 표현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야 내가 엄마랑 결정을 안 해. 내가 그게 싫어서 그래. 야, 엄마 입장에서 내 자식이 실제로 뭐 반의 실력이 어떻고 이런 거 떠나서 반 이름이 프리미어잖아. 내 자식이 프리미어반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좋으시겠지, 그렇지?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평생 경험상 이 프리미어반에서 다시 일반반으로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셔. 뭐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근데 선생님이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부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장땡이야, 진짜로. 내가 칠판 수업에 대한 그 집중이 내가 부족한 사람은 과외해야 돼. 과외하세요, 과외. 물론 선생님을 잘 구하는 게 좀 어렵긴 하거든, 과외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지. 지트가 답이 아니야, 절대로. 선생님이 지트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꽤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지트가 답이 아니야. 니네마다 다 달라. 그런 걸 좀 잘 판단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고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프리미어반 유지하는 게 좀 힘들 것 같다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들 얘기했지만 공통수학 2가 너무 어려웠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은 물론 부모님이랑 대화가 잘 되면 부모님이 너네 의사를 잘 받아주시면 부모님 통해서 나한테 전달해도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방배정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 좀 반편성고사 보고 나서 좀 얘기를 나눌 거니까 그때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왜 물어보냐면 선생님의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3월에 느낀 너희들과 지금 느껴지는 너희들이 너무 달라. 선생님이 이제 3월 달에 수업하면서 수업 끝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무실에서 맨날 자랑했거든. 막 이렇게 수업 태도 좋은 애들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진짜 다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러면서 그때도 니네 대답 잘 안 했어. 대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뭔가 느껴지는 그 눈빛이랄까? 뭔가 집중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 뭔가 버스 같은 데서 누가 나 쳐다보고 있으면 막 느껴지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건데 그게 너무 떨어져갖고 중간고사 이후에 그게 너무 떨어져서 선생님이 좀 수업하면서도 막 너무 눈치를 봐. 아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아니면 좀 너무 빠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눈치를 계속 보면서 나는 하고 있는데 너네는 뭐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갭이 느껴져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시면 다 잘 좋은 결과 나오는데 그 방법을 잘 찾아야 돼. 옳은 방법.
지울게요. 얘들아 봅시다. 우리 이제 뭐 A, B 이런 이제 그 문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이제 일반화한다고 하는데 뭐 일반화 뭐 하나 숫자를 예시로 들어서 하나 뭐 사실은 별다를 게 없어서 선생님이 우선은 이렇게 그 진짜 숫자로 표현을 할게. 얘들아 지금 요 유리함수를 평행이동을 할 건데 평행이동의 개념은 도형의 이동에서 또는 그 전부터 내가 계속 언급을 해서 어렵지 않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뭘 넣어야 해? 그렇죠. 그리고 원래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는데 2항에서 쓸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식을 보고 아까 우리 기본 형태에서 했던 얘기들을 우선 다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되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정의역, 치역. 별다른 얘기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수를 제외한 실수 전체야? 그렇죠. 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서 y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y는 y 값은 뭐가 아닌 실수 전체여야 돼. y는 2가 아닌 실수 전체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y에 2가 들어가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참이 되고 0이 돼야 되는데 얘 0 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2를 제외한 실수 전체가 치역이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근선. 정근선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먼저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던 그래프를 이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위로 아니구나. 왼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러면은 봐봐. 아까 얘가 식 이름이 뭐였죠? x는 0이었죠. 그렇죠? 이 식도 지금 얘가 왼쪽으로 세 칸 갔으니까 같이 왼쪽으로 세 칸 가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이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정근선은 식이 뭐였죠? y는 0이었어. 근데 얘가 두 칸 올라갔으니까 이 축도 따라 올라가야 돼. 두 칸. 그렇죠? 그러면은 정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다음에 안 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정근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 y는 2가 되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걸 먼저 찾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정근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x가 마이너스 3을 제외한 전체 실수라고 했잖아. 정근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걔를 제외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반대로 정근선을 먼저 찾아 놓으면 정의역과 치역도 찾아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근선은 x는 마3과 y는 2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나 흰색 왜 두 개를 넣었지?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의 교점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칭.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칭들을 다 써볼 거야. 아까 처음에 먼저 원점 대칭부터 시작했었죠? 그럼 이제 어떤 점의 대칭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2의 대칭이 되겠죠.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었는데 똑같이 평행 이동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은 직선과 대칭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마이너스 2는 뿔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x 플러스 3의 대칭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칭인 애들 요런 것들로 봐봐. 만약 문제에서 어떤 유리함수가 마이너스 3,2의 대칭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은 평행이동은 어느 쪽으로 해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리고 요런 식을 알려줬어. 예를 들어서 이거 정리하면 뭐냐? y는 뭐 x 플러스 5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5의 대칭이라고 알려줬어 문제에서.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추측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대칭성은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 대단히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문제의 표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 대칭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힌트를 막 찾아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고 뭐 그 외에 막 뭐 어디를 지난다 막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유리함수 그릴 때 그래프 중요하다고 했죠? 절편 꼭 찍어야 돼. 절편 꼭 찍어야 됩니다. 지금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x절편, y절편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y절편부터 시작자. y절편 어디에 0을 넣죠? x에 0을 넣죠, 그렇죠? 그럼 x에 0을 넣으니까 얼마 나오니? 3이야? 그럼 여기가 3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봐. 얘가 요 점에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여기가 x절편이 되겠네.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죠, 그렇죠? 그 y에 0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얘 이해한다.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3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3 해서 2x는 마이너스 9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다.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 얘기할 때는 저런 그 정의역, 지역이랑 정근선 그리고 대칭점 이런 것들 외에 절편까지 추가로 항상 자꾸 표시해 버릇해라. 그거 하나 잘 표시를 안 해서 되게 어려워지고 문제가 쉬워지고 그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얘기할 때는 절편까지 잘 표시하자. 이거 쉬운다, 그래프. 하나 더 얘기하고 하자. 하고 쓰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그 항상 2차 함수부터 시작되었던 얘기인데 원의 방정식에서도 그랬고 평행이동을 딱 처음 하면 이런 그래프의 정보들이 바로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불렀죠? 표준형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표준형 얘기를 하니까 무슨 형이 있겠어? 일반형이 있는데 이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개짜증나 진짜. 봐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리식의 계산이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한데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바꿀 거야. 이 표준형 일반형은 수학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선생님이 그냥 쓰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얘를 통분할 겁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3분의 3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2에 x 플러스 3 되는 거 이해돼요? 그치? 그러면 분모가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2x 플러스 6에다가 3 더하니까 2x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9라고 쓰고 일반형이라고 우리끼리는 부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고 많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2차 함수도 그랬고 원도 그랬고 일반형 상태에서 그래프 바로 생각하기 쉬워 어려우니까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돼, 알겠지? 이게 선생님 생각에 유리함수의 거의 50%는 먹고 들어가. 이 표준화 작업을 잘하는 게. 그럼 볼게. 얘는 x 플러스 3분의 우리 이런 거 배웠었어. 유리식 계산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수를 쪼갤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2하고 얘가 나와야 돼. 무조건 얘가 나와야 돼.
x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개하면은 6이죠, 그렇죠? 그럼 9가 되려면은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잘 봐. 우리는 이런 형태로 쓸 거잖아. 그래서 유리함수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뒤에 거 먼저 씁시다. 습관들이요. 괜히 이거 먼저 썼다가 은근 헷갈려. 알겠지? 그럼 이제 쓸 때 뒤에 걸 먼저 써. x 플러스 3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써. 그러면 x 플러스 3 약분되면서 누구만 남아? 2니까 플러스 2에서 처음 썼던 표준형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예제를 써놓고 여러분들이 표준형 바꾸는 연습을 좀 할 거거든? 거기 빈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것도 필기해야 될 거 있겠다 싶으면은 조금 필기를 해 놓으셔요. 얘들아, 막 대답만 바뀔 때 빈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데 찾아갖고 선생님 지금 칠판에 써주는 문제들 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표준형으로 바꾸고 뭐 요런 대단어 시작하는 요 제목 페이지 같은 데 아무 데나 찾아서 표준형 바꾸는 연습 더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4개 왜 1번이라고 했어요? 4개의 예제를 써놨잖아? 저 4개를 다 표준형으로 바꾸고 선생님이 지금 옆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정의 역시요. 정근선 교점 그리고 대칭이 되는 점과 직선인데 요거는 생략할 게 얘들아 듣고 있죠? 정근선의 교점이 어차피 이거니까 요거는 생략할 테니까 요 대칭인 직선이라는 뜻이 요거 찾으라는 거야. 기울기 뿔마 1인 거 알겠지? 노트 해도 좋고 빈 공간 책 빈 공간 찾아서 해도 좋고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봅시다.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든. 한번 잘 생각하면서. 막 너무 크게 쓰지 마. 그래프도 그릴 거야. 우선은 저거부터 먼저 찾아봐. 표준형 바꾸고 그래프만 잘 그려도 거의 진짜 거의 이 단원에 거의 모든 게 끝나.
언제까지 해야지? 얼추 해봤지? 지금 3번, 4번에서 아마 하고 있거나 헤매고 있거나 막혀 있거나 다 했거나 1, 2번까지는 다 됐죠, 그렇죠? 1, 2번까지는. 얘들아 칠판 봅시다. 우리 뒤에서 실제 문제로 또 연습할 거니까 얘들아 봐봐. 우리 지금 요 기본 반비례 함수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치? 기본 반비례 함수. 근데 우리가 요 기본 모양의 반비례 함수를 언급할 때 x 앞에 개수를 붙이니? 아니죠. 여기에서 1이죠. 여기 1이죠,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붙니? 안 붙죠, 그렇죠? 우리는 요 형태는 기본으로 유지하고 얘로 뭔가를 결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요거야. 선생님이 중1 수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거든. 반비례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맨날 얘기해. 이게 왜냐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작. 그래야 우리가 K를 찾을 수 있고 K를 알아야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그려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봅시다. 여기서 K는 누구야? 이렇게 바꿔. 2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보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2분의 3인 거야. 여기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이거 버려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문제를 풀 때. 그러면은 1번 안 할게. 1번 생략할게. 2번부터 합시다. 선생님은 물론 내가 진짜 혼자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여기 입문하는 여러분들한테는 보통 x 앞에 개수 1로 바꾸면서 시작하라고 해.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냐? 분자분모에 우리가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눌 수 있거든, 분수는. 그걸 이용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 분자분모에 뭐 곱할까? 마이너스 1 곱하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 거야.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고 그럼 플러스 6이 나오는데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써야 돼. 그치?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요게 표준형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정근선부터 정의역 치역은 x가 3이 아닌 실수들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들. 그러면은 정근선부터 얘기해 봅시다. x는 뭐예요? 3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칭을 만들어주는 1차 함수 찾을 거예요. 기울기가 1인 애들. 그 y는 몇이냐면요, y 플러스 2는 뿔마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찾으시면은 이걸 찾으려고 표준형을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3번을 내가 만났어.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분자분모를 어떻게 하면서 시작할 거야?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세요. 이해됐어?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막 분수 안에 분수가 생기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유리식 계산에서 막 내가 막 가르치면서 이거 뭐하러 해?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안 중요해 이러면서 했던 그런 애들을 왜 배운 거냐면 이런 것들을 연산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럼 정리합니다. x-1하고 마이너스 2에 x-1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2가 나오는데 3분의 5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붙는 거야. 그럼 얘는 x-1분의 야 너네 시험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다시 배울 건데 다시 쓸 때는 이렇게 정리 다시 해줘야 돼. 왜냐면 분수 안에 분수 있으면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찾아야 문제에서 얘가 누굴 평행 이동시킨 거야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찾기 쉽기 때문에 내가 팁을 주는 거지. 이게 정석은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있죠, 그렇죠? x는 1,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요것도 바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 오른쪽 위, 왼쪽 아래인지, 왼쪽 위, 오른쪽 아래인지도 바로 판단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선생님의 방법이야. 이건 선생님의 방법. 여러분들이 은근히 뭐 3번, 4번 같은 문제를 바꾸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갖고 막 그래프까지 그려보라고 하면 더 못 그리고.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대응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다시 원래식으로 되돌리는 거는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서술형 평가를 보고 이럴 일은 없으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자. 다시 원래식으로 돌리는 거 알겠지? 다시 본분수 쓰면 돼. 원래식으로 돌리는 거. 3 여기다 곱해주고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돼. 3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거든. 아무튼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4번도 똑같이 정리하고 이제 3번, 4번에 대한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요것도 해볼게요. 요거는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누고 시작할까? 마이너스 6으로 나누고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6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로 만들고 전개하면 플러스 6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되려면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될 걸 아마.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이 빨간 동그라미 친 3번과 4번은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니?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왜냐면 여기 저기에서 k 값이 똑같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질문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해놓으면은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만 가르쳐주는 스킬이야. 물론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모든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인간 같은 걸 되게 많이 봐봤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잘 없어. 근데 이게 나는 멍청한 사람이라 이렇게 안 하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요. 똑똑한 애들은 지네 멋대로 하면 돼.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나 느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연습을 해놓으면은 분명히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그릴 거야.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진짜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이 다음에 배울 무리함수도 그래프 못 그리면 끝나. 게임 끝이야. 그리고 다음 과정에 1단원이 지수함수고 2단원이 로그함수거든. 그거 두 개도 그래프 못 그리면 끝이야. 3단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꾸 그래프를 못 그리면 힘든 단원들을 만나게 될 거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3번 해볼게요. 보자. 얘들아 3번씩 보자. 점근선이 x는 몇이야? x는 요거 보고 대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몇이야? 마이너스 2죠. 그럼 x는 1에 요렇게 점선으로 해. x는 1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에 요렇게 점선으로 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k를 보는 거야. k를 봤더니 오른쪽 위야 왼쪽 위야 그려지는 데가 이렇게 해야 왼쪽 위를 그려야 돼.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y절편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y절편 x절편은 일반형에서 찾는 게 훨씬 편해. 왜냐면 x에 0는 0에 숫자만 남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y절편 뭐 나와? 마이너스 3분의 5네. 그리고 이제 그려보자. 뭐 x절편까지 찾는 건 생략하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왼쪽 위에다가 그려지고 y절편 마이너스 3분의 5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됐어? y절편이 음수여야지 그치? 그럼 여기서 뭘 질문할 수 있냐? 여기도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치? 지나지 않은 사분면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절편 뭐 이런 것들 막 좌표 a, b 뭐 놓고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야. 막 요거 점 a라고 하고 얘 b라고 하고 요 점을 c라고 했을 때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4번 한번 그리고 요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가 종치고 쉬다가 문제 풀다가 할게요. 알겠죠? 자 4번 그래프도 그리게 똑같이
야 4번 니네가 그려. 4번 니네 그려봐. 이거 보고 선생님처럼 그려봐. 그릴 시간 좀 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줄게. 2번, 1번도 그려봐도 좋고 해야죠.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하니까. 사교시에는 합성하고 역함수 할 거야. 이거 갖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야 돼. 끝까지 제대로 y절편 과정을 표시하면서 그래요. 제일 느린 애까지 기다릴 거야. 꼭 다 그려. 먼저 그린 사람은 잠깐 기다려주세요. 한 2분 있으면 좀 치는데 기다릴 거야. 준수 다 하고. 자,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 명현이 그래프 그렸어? 지영이 그렸니? 됐어? 다 그려봤지? 얘들아 보자. 한번 비교해볼게. 너네 그린 거랑 비교해봐. 먼저 4번 점근선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x는 1이니까 여기에 찍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찍어야 돼. 그 다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야 돼? 왼쪽 위에서 시작해야 돼? 왼쪽 위죠, 그쵸? 왼쪽 위. 그 y절편 찾자. 여기 x에 00 넣어줘. 몇 나오니? 6분의 1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는데 6분의 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야 돼, 그치?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쵸? 쉬었다가 4교시에 또 이어서